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제 이사 온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네요. 거기다가 기변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나게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새로운 기함 서벨로 S5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기변 시에 왜 서벨로 S5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쇼텀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롱텀 리뷰는 제가 좀 더 기간을 가지고 100km 이상의 장거리 라이딩을 몇 번 해본 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영상을 따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벨로 S5를 선택을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골라보자면, 기존에도 서벨로를 탔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입문 시절에 꿈꾸던 프레임이었다든지, 에어로 아이콘이라든지, 서벨로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많지만, 이런 판타지적인 이유보다는 결과적으로 기변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변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것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데, 기존의 자전거가 림브레이크인 이상 디스크 브레이크로 갈아탄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거기다가 새로운 프레임들 중에서 림브레이크는 솔직히 C가 말라가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이르게 기변을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신형 모델들 중에서 림브레이크 모델들을 추려봤는데 제 기준에서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은 최후에 남은 거는 리들리 노아 SL, 서벨로 S5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판타지 요소들이 서벨로로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탄 리뷰를 할 건데, 그냥 얘기해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기존의 서벨로 S3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이제는 이 S5도 결국엔 구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은 진부한 얘기일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지금까지 500km 정도 타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그렇게 느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게 느껴진 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제일 놀라운 거는 자세가 정말 많이 편해졌다는 거. 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노면에 대한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고, 댄싱을 칠 때 비비 감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비 소음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별로였던 점은 조향을 비롯해서 자전거가 좀 둔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민첩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 점이 조금 별로고요. 그리고 솔직히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승차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승차감을 좋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전거의 강성을 낮춘다라든지, 탑튜브를 길게 한다든지, 리치를 길게 한다든지, 휠베이스를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이 프레임의 승차감을 좋아지게 만들었겠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래도 이 시트 클램프겠죠. 기존에는 이러한 단순한 튜빙에 시트 클램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현재 S5의 시트포스트는 클램프의 모양이 상당히 다르죠. 이렇게 카본을 형태적으로 꺾어서 카본으로 탄성을 만들어내서 승차감과 내구성이 모두 다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말로 해서는 감이 안 오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기존에 제가 타던 코스의 일부 부분에서 노면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S3를 탈 때에는 앉아서 페달링을 하면 오히려 속도적인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엉덩이를 떼고 탔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안장에 앉아서 가도 그냥 노면이 좀 안 좋네?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갑니다. 이 정도 차이인데, 과장 아닌 과장을 하나 보태자면 아주 딱딱한 서스펜션이 하나 추가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도 로토의 QXL 큐링을 썼었는데, QXL 큐링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 구역에 힘을 몰아주는 체인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레임에서 더 많은 강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존에 S3를 탈 때는 댄싱을 칠 때 토크를 걸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휘어졌다가 얘가 다시 탄성에 의해서 복구가 되고, 다시 이쪽도 휘어졌다가 다시 탄성에 의해서 복구가 되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얘가 이렇게 휘어질랑 말랑 하면서 버텨요. 이런 느낌으로 체감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죠. 그냥 제가 체감이 되는 게 그렇다라는 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데,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더 단단해졌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BB쉘이 변형되지 않고 BB컵이 빠졌다 끼워졌다 할 일도 없고 소음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상이죠. 그리고 조향을 비롯한 뭐 전체적인 민첩성이 조금 별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라이딩을 나가려고 이제 가는데, 뭐 이렇게 차도로 가다가 이제 우회전으로 빠져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었는데, 원래 꺾을 땐 이제는 뭐 그냥 몸이 알아서 꺾잖아요. 뭐 뭔가 우리가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꺾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꺾이는 거예요. 두 박자가 느리게 꺾이는데 앞바퀴가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조금 더 타니까는 바로바로 적응을 해서 뭐 몸을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은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다운힐에서는 이게 적응이 조금 덜 돼서 아직까지는 코너링이 조금 커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이거는 적응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이 둔하다라는 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진성이 좋다라는 건데, 그 직진성이 좋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속도를 내면은 당연히 더 좋은 효과를 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직진성과 민첩성을 놓고 저울질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민첩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조금 뭐 아쉽긴 한데, 뭐 이 점은 뭐 제가 적응을 해서 직진성으로 타는 방향을 바꿔야겠죠. 뭐 그렇게 해야지만 이 프레임을 더 잘 활용하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세가 편해졌다라는 말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뺐는데, 이 지오메트리 차트를 보면 S3의 리치가 369mm고 S5는 376mm라서 결과적으로는 핸들바가 7mm가 더 멀어졌고, 스택도 530mm에서 519mm로 낮아지면서 11mm가 더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던 핸들바가 일로 간 거예요. 제 자세도 당연히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가는 거죠. 기존 자세도 핸들바가 조금 멀지만 자세를 위해서 감수한다? 뭐 그런 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프레임을 살 때도 그 점이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뭐 그러한 점을 의식을 해서 핸들바도 갈매기로 선택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왜 편하지? 더 멀어졌는데? 그래서 지오메트리 차트를 다시 봤어요. 그랬는데 헤드 튜브 각도도 그대로고 길이는 오히려 더 짧아졌죠. 당연히 저 스택이 더 낮아졌으니까. 튜브도 당연히 그대로고, 뭐 보면 볼수록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생각을 해봐도 뭐 단순히 지금 제가 뭐 살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이게 살이 빠져서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체감 차이가 커서, 이 점은 조만간에 정밀 피팅을 받을 예정인데 그때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슈텀 리뷰의 총평을 좀 하자면, 프레임 구매 가격은 뭐 330만 원인데 말씀드렸듯이 구매를 결정짓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 이런 제가 원해서 하게 된 뭐 그런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뭐 림브레이크 단종이라는 뭐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타의적인 요인이 더 큰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낮았었어요. 뭐 기분은 좋아지겠지, 뭐 하차감은 좋아지겠지, 뭐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그 330만 원어치의 체감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해요. 저는 지금 비비 소음도 없어졌고 승차감도 좋아졌고, 아직까지 원인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세가 편해졌고, 결과적으로는 뭐 속도에 대한 그런 기록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기분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게 됐죠. 이게 원래는 소비자가가 뭐 당시 출시 가격은 뭐 한 550인가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샀으면은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샀어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는 뭐 헛된 소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그 가격에 대해서 거품이 되게 많은 편이라든지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가격을 체감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어쨌거나 저는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볼 건데 어떠셨나요? 마음 같아서는 뭐 작년에 나갔던 대회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더 정확한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구인지라 참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피팅도 받고 뭐 장거리도 몇 번 타보고 해서 롱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 영상 외에도 자전거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